5층 복도에 형광등이 희게 밝았습니다. 오후 3시 사람들의 발소리가 타일 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정 회장은 진료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문고리를 눌렀다가 놓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끝났구나. 정 회장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3명이 수액대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정 회장은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두 뒤축이 바닥을 쳤습니다. 흰 벽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정 회장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뒤따랐습니다. 정 회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40대 후반 남자, 정장, 넥타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흔들렸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1층 로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은 8월 오후였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정 회장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햇빛이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땀이 목덜미로 흘렀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보였습니다.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정 회장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가 뜨거웠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찬바람이 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병원을 봤습니다. 5층 창문이 작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핸들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죽이 삐걱거렸습니다. 47년 동안 몰랐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 앞 사거리였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이는 없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한강대교 위였습니다. 강물이 아래로 흘렀습니다. 정 회장은 차선을 바꿨습니다. 다른 차들이 앞서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볼륨을 낮췄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가지? 정 회장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한남동 집 앞이었습니다. 300평 대지에 2층 양옥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에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물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나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천적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혼자구나. 집은 조용했습니다. 강남 건설 현장에 오전 10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하늘에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하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작업자들이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현장 소장이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콘크리트 냄새와 철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먼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 회장의 구두가 흙을 밟았습니다. 이게 내 세상이야. 모든 시선이 정 회장을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아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자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정 회장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3층 골조 완료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어컨이 윙윙 돌았습니다. 내 말이 곧 결정이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본사 63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한강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정 회장이 회전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4시에 시공사 대표들 미팅입니다. 정 회장은 달력을 넘겼습니다. 빼곡한 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가 뜨거웠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생각 안 난다. 정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실 장방형 테이블이었습니다. 시공사 대표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정 회장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 뒤로 불었습니다. 대표들이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2시간 후 계약이 끝났습니다. 도장이 빨간 인주에 찍혔습니다. 대표들이 연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악수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50억짜리 계약. 쉬운 일이었다. 정 회장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 강남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룸 안에 한식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부지점장이 따라줬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잔에 찼습니다. 정 회장은 잔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이다. 소주가 목을 태웠습니다. 9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정 회장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침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치우지 않고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다.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소식이었습니다. 업계 1위 정진건설이 정 회장의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이야기다. 정 회장은 TV를 껐습니다.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습니다. 한편에만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양복을 벗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47세. 운동으로 관리한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몸인가? 정 회장은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이 떨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머리를 감았습니다.
비누 거품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물소리가 타일에 부딪혔습니다. 김이 거울을 흐렸습니다. 1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물이 뜨거웠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성공인가? 정 회장은 물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회사, 회의, 계약, 술자리,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야. 정 회장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한남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집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혼자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1997년 12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컨테이너에서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이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머리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손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작업복에서 쇠냄새가 났습니다. 막내 대리 정철민. 월급 120만 원.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오늘도 끝났다. 정철민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앞 카페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수정, 대학교 4학년. 어서 오세요. 정철민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정철민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수정이 컵을 들었습니다. 하얀 손가락이 컵을 잡았습니다. 커피 머신이 윙윙 돌았습니다. 정철민은 수정을 봤습니다. 검은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문학책이 카운터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설탕 넣어드릴까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 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 후 같은 카페였습니다. 정철민이 매일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수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정철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퇴근길이라서요. 수정이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진다. 정철민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한강 둔치였습니다. 4월 저녁,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철민과 수정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수정이 정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요. 현장 일 하다 보니까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화관이었습니다. 로맨스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정철민과 수정이 팝콘을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팝콘 냄새가 났습니다. 수정이 정철민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스크린에서 남녀가 키스했습니다. 정철민이 수정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큰 집 지어줄게. 정철민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철민의 원룸이었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수정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파랗게 탔습니다. 정철민은 통장을 봤습니다. 잔고 47만 원. 월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정이 라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맛있겠다. 돈이 없다.
정철민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정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정이 학사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의 부모님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아버지였습니다. 정철민을 보는 눈빛이 차갔습니다. 취직은 어떻게 되었니?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출판사에 지원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카페 뒷문이었습니다. 수정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이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딸과 만나지 마세요. 정철민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120만 원입니다. 정철민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철민의 방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만났지? 정철민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그러실 줄 몰랐어. 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정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없어. 수정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안 돼. 너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미안해 수정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철민이 사표를 썼습니다. 현장 소장이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정철민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이 말렸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겨놔. 필요 없습니다. 정철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행 기차였습니다. 새벽 5시 첫 차였습니다. 정철민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역이 멀어졌습니다. 가방 안에 옷 몇 벌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났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는다. 정철민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부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철민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근도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끊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복수하듯 일했다. 정철민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2001년 서울이었습니다. 정철민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일이 늘어났습니다. 회사가 커졌습니다. 정진건설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잊는다. 정철민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한남동 집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수정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하지만 혼자다. 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7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정 회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을 쳤습니다. 차 키를 눌렀습니다. 벤틀리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또 혼자 집에 가는구나.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정 회장은 강남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뛰어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볼륨을 낮췄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한강대교 위였습니다. 비가 세게 내렸습니다. 강물이 검게 보였습니다. 정 회장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다른 차들이 앞서갔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이 흐릿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직진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 정 회장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압구정 사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20분. 길 오른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뭐 하고 있지? 정 회장이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옷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차창을 조금 내렸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편의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정 회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유통기한 지난 빵이라도.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남은 거 있나요? 편의점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 폐기 처분했어요. 아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다. 정 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가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추운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입술 모양도, 고개를 숙이는 버릇도, 누구를 닮았지? 정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적이 또 울렸습니다. 정 회장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우산을 뒷좌석에서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아이와 이야기해보자.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얘야. 정 회장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망울이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뭐 사줄게. 정 회장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무서워하는구나.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망설이며 따라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뭐 먹고 싶어?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배고픈 모양이야. 정 회장이 음식을 골랐습니다. 삼각김밥 3개를 들었습니다. 샌드위치 2개도 들었습니다. 우유 1팩을 추가했습니다. 바나나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정 회장이 카드를 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안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켜봤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름이 뭘까?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민준이요. 아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구나. 몇 살이야? 13살이요. 13살.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잘못 물어본 건가?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정 회장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작년이요. 아파서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없다고? 정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엄마 이름은 뭐였어?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수정이요. 순간 정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김수정. 20년 전 그 이름. 잊으려고 했던 그 이름. 삼각김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준이가 정 회장을 봤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수정이가 죽었다고? 정 회장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엄마 사진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흑백 증명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김수정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수정이구나. 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봤습니다. 20년 전 수정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눈이 초승달처럼 변하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의 버릇.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수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일까? 13살이면 2010년생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지 12년 후에 태어났다. 정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와 살고 있어? 네. 원룸에서요. 할머니는 건강하셔? 당뇨가 심해요. 약값이 비싸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또 작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이거 할머니께 드려. 민준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일까?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정에 대한 미안함일까? 20년 전 버린 사랑에 대한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일까? 이유를 모르겠다. 정 회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돈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할머니께 잘 전해드릴게요. 착한 아이구나. 정 회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민준이를 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챙겼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또 인사했습니다. 정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뭔가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걸어갔습니다. 작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수정이 죽었다는 충격, 그 아들을 만났다는 놀라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했습니다.
김수정을 쳤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민준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김수정. 20년 만에 들은 그 이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편의점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정의 아들일까? 차가 도로로 나갔습니다. 한남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수정 부고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너무 많다. 정 회장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가 밝게 빛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다시 김수정을 검색했습니다. 작년 사망자 명단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찾겠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9시 사무실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찾는 일 하시죠? 네, 어떤 분을 찾으시는지요? 정 회장이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정이라는 여자입니다. 생년월일은 아시나요? 1975년생.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탐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드님이 있다고 하셨죠? 네. 민준이라는 아이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200만 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10시 회의 준비됐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중하자.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임원들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모르겠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3살, 2010년생. 자기가 부산으로 떠난 지 12년 후였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다. 정 회장은 펜으로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정과 걸었던 한강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실수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죠?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에 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또 올까 해서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제 온 아이 알죠? 아, 그 아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와요. 빵 사가는데. 어디 사는지 아세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 건 봤는데. 정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역 주변에 원룸들이 많았습니다. 빌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탐정 결과를 기다리자 정 회장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정 회장은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김수정 씨 찾았습니다. 정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작년 8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수정이 죽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민준. 생년월일은요? 2010년 3월 15일생입니다. 정 회장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자기가 떠난 지 12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출생신고서상 불안이 공백입니다. 정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백이요? 네. 미혼모로 아이를 낳으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 그럼 정말 자기 아들일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정 회장은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신대방역 근처였습니다. 어제 찾아다닌 그 동네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회장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수정이 정말 죽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죽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가 신경 쓰였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증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선천적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정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그럼 20년 전에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건가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 회장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을까? 누구와 만났을까? 왜 혼자 키웠을까? 알 수가 없다. 의문만 더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남의 아이였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 수정의 아들이라서일까?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일까? 이유를 모르겠다. 정 회장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8시가 지났습니다. 9시가 지났습니다.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남의 아이인데, 혈연도 아닌데,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을 닮은 그 눈빛을, 유통기한 지난 빵이라도라고 말하던 목소리를, 배를 움켜쥐고 있던 작은 손을. 정 회장은 처음으로 혈연이 아닌 정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수정에 대한 미안함일까? 20년 전의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냥 한 아이에 대한 연민일까? 이유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만나보자. 정 회장은 내일 민준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뭘 해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의 아들이니까. 20년 전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니까. 정 회장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혈연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정 회장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 회장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실 책상 위에 무정자증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 스탠드 불빛이 하얗게 비쳤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천적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시계 초침이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불을 덮었다가 벗었다가 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아닐까? 정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가 밝게 빛났습니다. 김수정 부고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명씩 클릭해서 확인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을 뒤졌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오전 9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연락한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더 알고 싶으시나요? 정 회장이 펜을 돌렸습니다. 김수정 씨의 과거 교제 관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만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들어가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정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빠는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13살. 2010년생. 시간이 맞지 않는다. 정 회장은 펜으로 숫자를 끄적였습니다. 1998년 자기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2010년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12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수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왜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을까? 회장님? 임원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집중하자.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다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정 회장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찍 퇴근하시겠어요? 아니요. 할 일이 있어서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민준이를 만나고 싶다. 정 회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에 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학교 끝난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온 그 아이 말이에요. 오늘은 안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주 와요? 일주일에 2~3번 정도요. 언제쯤 올까요? 글쎄요.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 회장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쪽을 걸어봤습니다. 원룸촌이 있었습니다.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나씩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탐정 결과를 기다리자 정 회장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은 회의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사무실로 갔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수정 씨는 2009년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정 회장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2009년 말쯤 임신하셨고 상대방은 누구죠?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아쉬웠습니다. 전혀 단서가 없나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비밀스럽게 만나셨다고. 직장 동료 같은 건요? 그것도 확인 안 됩니다. 정 회장은 펜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셨어요. 병원 기록은요? 산부인과 기록에도 불안이 공백입니다. 철저하게 숨기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수정이 그렇게 철저하게 숨긴 이유는 뭘까? 기혼남이었을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일까?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까? 병원에 다시 가보자. 정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비뇨기과 진료실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나요? 검사를 언제 처음 받았는지요?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7월이 처음이네요. 정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전에는 검사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0년 전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선천적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100% 확실한가요? 의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99.9% 선천적입니다. 정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0.1%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후천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0은 아니구나. 정 회장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의료 기록을 찾아봐야겠지만 2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5년 후에는 폐기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DNA 검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 회장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DNA 검사. 그러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자기 아들인지 아니면 완전히 남의 아이인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사기관에 연락드리면 의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연락해보세요. 정 회장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완전히 남의 아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용기가 필요하다. 정 회장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입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문의드립니다. 네, 어떤 경우이신지요? 정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확인. 검체 채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상대방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모발이나 타액으로 가능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민준이 몰래 검사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예약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정 회장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받고 나면 일주일 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해질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20년 전의 비밀이 풀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차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정 회장이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3번 출구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들, 녹슨 철계단과 빨래 너는 베란다들. 정 회장의 벤틀리가 골목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301호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민준이네 집이구나. 문패에 김민준, 이정숙이 적혀 있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시멘트 계단이 낡아 있었습니다. 핸드레일에서 녹냄새가 났습니다. 숨이 조금 찼습니다. 301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빨간 벽돌 무늬무늬였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이든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문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무슨 일이라도.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원룸 안은 비좁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 낡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벽에는 민준이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성적 우수상. 할머니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갔나요? 네, 오후에 올 거예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무슨 일 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말썽이라도.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밥 사줬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정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돈을 왜? 민준이 엄마를 예전에 알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정이를 아셨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수정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액자에 든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정의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정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힘들게 살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민준이 키우느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정 회장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나요?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이가 끝까지 말 안 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낙 고집이 센 아이라. 민준이 낳고도 혼자 키우겠다고. 도움 안 받겠다고. 수정의 성격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민준이 상태는 어떤가요? 공부는 잘해요. 반에서 1등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왜요? 친구들이 놀려서요. 아빠 없다고, 가난하다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걸 겪고 있어요. 13살 아이가. 정 회장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이런 큰 돈을.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정이를 알았던 인연이니까. 정말 괜찮을까요?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 회장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후 3시 학교가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안녕, 민준아. 민준이가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친구셨대.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얘기 들려주세요. 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할까? 20년 전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과 사랑했다는 것, 자기가 떠났다는 것, 그런 이야기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민준이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착한 아이구나. 정 회장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민준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빨아들였습니다.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요. 어땠어? 100점 맞은 것 같아요. 정 회장이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민준이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장래 희망은 의사였습니다. 엄마 같은 병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정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꼭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계단 앞에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민준이가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정말요? 응, 약속해.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도우리라. 정 회장의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빌라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정 회장은 차에 앉아 백미러를 봤습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준이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 회장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수정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미안하다, 수정아. 20년 만에 하는 사과였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생각했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할까? 민준이 몰래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건가? 너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도움부터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수정의 아들이니까. 다음 날부터 정 회장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민준이를 만나는 것. 그것이 하루의 마지막 일정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혈연을 떠나서 그냥 한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정 회장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가족의 의미일까? 정 회장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